자, 마지막 발표는요. 신중희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사업개발 실장님께서 토스의 성장과 마이 데이터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신중희 실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NBT 사업개발팀장을 거쳐서 현재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사업개발 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스팀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중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핀테크 기업, 저희와 같은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토스의 성장과 방향,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 금융 플랫폼의 미래,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제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스의 성장과 방향입니다. 토스는 금융의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토스의 시작은 간편 송금으로 금융의 불편한 지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간편 송금을 시작한 토스는 토스의 고객들은 토스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현황들을 조회하고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경험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들은 해외의 핀테크 사례들인데요. 신용 조회를 관리하는 크레딧 카르마, 투자 경험을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로빈훗, 아니면 통합 은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레볼루트처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데요. 토스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담아서 금융의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의 성장은 결국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토스는 약 1,800만의 사용자가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00만의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쪼개보면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 국민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앱이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약 1,000만 정도가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1,000만 정도의 사용자가 약간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들은 금융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월간 송금액 기준으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이 월간 약 5조 정도의 금액이 되고 개인의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약 1,200만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금융 활동들이 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스의 성장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서비스들과도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누적 송금 거래 기준으로 보면 벤모가 약 7년 만에 달성한 80조 원에 달하는 송금액을 토스는 약 3년 만에 달성했고요.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1,100만에 도달하는 것은 크레딧 카르마보다 3년 정도 앞섰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계좌 관리를 조회하거나 카드 내역을 관리하는 조회 서비스의 이용자가 300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앞섰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토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 또한 굉장히 커서 저희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금융시장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결제, 그리고 상품 중개, 리테일 뱅킹, 리테일 증권, 이 네 가지 시장이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이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들을 통해서 이걸 토스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데요. 타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소비자들은 금융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 활동들을 경험하고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당 저축액 기준으로 봐도 거의 미국과 동일한 유사한 수준이고요. 신용카드 보유 장수로 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신용카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보험 지출도 굉장히 높고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커머스 결제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패턴의 변화는 온라인 가속화를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가속화를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각 분야에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보험의 경험을 제공하는 토스 인슈어런스, 그리고 결제 맥락을 저희가 점유하고자 하는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안전한 모바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증권, 곧 이제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토스의 성장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저희 그리고 다양한 금융 플랫폼들이 어떤 방향으로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개인의 정보, 금융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 보유기관, 예를 들면 뭐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이겠죠. 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온다는 점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변화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생수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이 생수를 찾아가시진 않을 거예요. 모바일 쇼핑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패턴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변화가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금융에서의 상품의 생산과 유저의 고객이 소비하는 소비의 접점이 분리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전 시장의 경향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스에서도 마이데이터 시대 전부터 이러한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고 현재 약 70개 정도의 금융 상품이 토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개되고 저희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지만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속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역시 마이데이터 시대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금융 플랫폼이 생산과 소비의 접점을 분리해서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일까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금융 정보를 모바일 최적화해서 기존의 금융 경험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느냐인데요. 이게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금융 정보들은 상품에 대한 복잡도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요.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고객의 금융 패턴들을 찾고 그 패턴들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을 소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소개하는 방식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서 모바일 사용 경험에 좀 더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 소개하는 상품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서비스에 락인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러한 잘 갖춰진 모바일 UX와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이 최적화될 수 있는지, 그게 고객의 혜택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찾고 그걸 소개하는 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토스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정보들을 토스의 서비스 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소개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맥락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추천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금융 서비스로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른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잘 가공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하고 안정성 있는 금융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정보를 다양한 금융 제휴기관을 통해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깊은 고민과 상품 추천 로직을 개발해서 다양한 금융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준비가 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금융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의 갈림길은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을 해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서비스가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율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픈뱅킹의 성공 요인을 마이데이터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이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지급결제망인 오픈뱅킹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성공적인 도입의 이면에는 금융결제원이라는 허브망을 통해서, 허브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용기관과의 연동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또한 지금 중개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개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만들고, 또한 중개기관을 오픈뱅킹처럼 좀 더 간소화하여 시장 진입을 굉장히 손쉽게 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데 조건이 제도적으로 있는데요. 이걸 좀 완화하는 것이 즉각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자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의 문턱을 조금 완화하고, 또한 그 시장의 진입의 문턱을 완화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진입을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정보 요구권을 전송할 때, 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현재는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통합 인증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객이 서비스에 처음 진입을 할 때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절차가 서비스의 품질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를 들면 CI를 다룰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면 각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 수단을 통합 인증 수단에 포함시키는 방법들을 논의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서비스 진입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그리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들을 출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번 달 초에 금융 당국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에 전송되는 정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국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에 서비스했던 정보가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서비스 초기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전에 제공하던 서비스 대비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마이데이터 하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 마이데이터 제도의 방향성과 맞춰서 이런 정보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제공들이 확보가 된다면 좀 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혜택이 되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협업에 대한 분위기와 협업에 대한 경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토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